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거나 어떤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85%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까지 우리 삶은 인간관계의 연속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양한 모임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독이 되는 관계도 있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탈무드라는 고대 유대인의 지혜서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위대한 현자들의 인간관계 지혜를 탐색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삶의 지혜에 관한 5가지 탈무드 명언과 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벤 조마의 명언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명언들을 일상에 실천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 결국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나쁜 친구 하나는 좋은 친구 100명보다 해롭다. 탈무드는 약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지혜의 보고입니다. 바빌론과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모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해 토론하고 기록한 방대한 문헌으로 총 63건에 달하는 분량에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랍비들은 매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베트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학습 공간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탈무드 전체에 걸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이 명언이 탄생한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오랜 유랑 생활이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공동체를 유지해야 했던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지만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반유대주의가 만연했던 중세 유럽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랍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 한 명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성이 있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가치관, 행동 패턴, 심지어 인생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애플 초기에 부정적인 동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과만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동료들을 비하하는 직원들을 과감히 내보냈고 대신 열정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할 수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김 씨는 항상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동료들을 험담하는 팀원 때문에 매일 출근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회의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무조건 반대하며 다른 부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회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그 영향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잃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성 위염과 불면증까지 걸렸지만 부서 이동 후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팀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업무 능률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 전염 현상에 의해 부정적인 사람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미러 뉴런의 작용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모방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물들게 됩니다. 또한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고 학습하므로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나쁜 습관과 사고방식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실천법으로는 첫째, 하루 종일 함께 있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나빠지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해 보세요. 만난 후 에너지가 충전되고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사람과 반대로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사람과의 만남 빈도를 점차 줄여보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이고 대화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건설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면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삶의 의욕까지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보다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삼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보다 어리석은 자를 친구로 삼는다. 이 명언은 예루살렘 탈무드의 아보트 편에서 나온 것으로 랍비 엘리에제르 벤 히르카노스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한 위대한 학자로 토라와 미슈나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8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가 되었고 뛰어난 기억력과 학습 능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동료들을 추월해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유대 학문보다는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의 실용적 학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불안과 종교적 탄압 속에서도 토라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랍비 엘리에제르는 자신보다 뛰어난 스승들과 동료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상에는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학습을 계속했고 이런 자세가 그를 당대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우물 안개구리가 되어 성장이 멈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현대에 적용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자신보다 앞서 있거나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자만심에 빠지고 안주하게 되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근접 발달영역 이론과도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빌 게이츠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보다 뛰어난 프로그래머들과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들의 기술과 사고방식을 흡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후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했고 경쟁사의 뛰어난 점들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학습했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과의 우정을 통해 사업 철학과 투자 지혜를 배웠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성공과
그의 개인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명문대 학생인 이 씨는 입학 초기에는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잘한다고 자만하며 학과 중위권 학생들과만 어울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고 자신이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학기 성적이 중위권에 머물자 위기감을 느끼고 상위권 학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워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모임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들의 공부 방법과 시간 관리법, 문제 해결 방식과 사고 패턴을 관찰하고 학습하면서 자신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학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현재는 대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성장하므로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인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소속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천법으로는 첫째, 내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의 사람 3명을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점에서 뛰어난지, 내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볼지, 어떤 조언을 구할지, 어떤 경험을 나누고 싶은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보다 한 단계 이상 앞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동아리, 세미나,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고 있으며 그 배움이 여러분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셋째,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거짓말쟁이와 친구가 되지 마라. 그는 너에게도 거짓말을 할 것이고 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 명언은 바빌론 탈무드 사내들인 편에 기록된 것으로 랍비 시몬 벤 가말리엘의 가르침입니다. 랍비 시몬은 2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한 탄나임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로 미슈나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랍비 유다 하나시의 아버지이기도 하며 가말리엘 가문의 후손으로서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사내들인의 나시 직책을 맡아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왔으므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신뢰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바르 코크바 반란 이후 로마의 유대인 탄압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했고 토라 연구와 종교 의식 수행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 준수도 불법화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유대 공동체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밀고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도 로마에 협력하는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배신 하나가 랍비들의 체포로 이어지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거짓말로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랍비 시몬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배신과 거짓말의 사례들을 통해 작은 거짓말도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후세에 강력한 경고로 남겼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므로 결국 자신에게도 거짓말할 것이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것이라는 예리한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계속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관계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의 부하 중 하나였던 사를 모리스드 탈레랑 페리고르는 뛰어난 외교관이자 정치가였지만 거짓말과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나폴레옹 시대, 왕정복고 시대까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며
거짓말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뛰어난 능력과 매력적인 화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거짓말과 배신이 드러나자 결국 모든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말년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박 씨는 평소 작은 일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 동료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동료는 지각을 하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지하철이 고장났다고 핑계를 대고 업무 실수를 하면 다른 부서나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개인적인 약속도 갑작스런 가족 일이나 건강 문제를 핑계로 자주 어겼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인간적이고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박 씨에게 떠넘기고 상사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박 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 후로는 그 동료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자신처럼 거짓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사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에서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 둔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천법으로는 첫째,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장이나 왜곡이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도 변명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점차 거리를 두세요. 작은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거짓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천 과제로 이번 주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찰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찾아보고 약속을 지키는지,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정한지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짓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거나 신뢰가 깨져서 관계가 끝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넷째,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질투하는 자, 욕심 많은 자,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서 쫓겨난다. 이 명언은 미슈나 아보트 편 2장 11절에 나오는 랍비 엘리에제르의 가르침입니다. 랍비 엘리에제르 벤 히르카노스는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활동한 탄나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한 명으로 할라카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깊은 인간애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청년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던 그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이웃들이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며 작은 이익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잃었고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전 파괴로 인해 제사장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계도 무너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끼리 재산을 두고 다투고 이웃끼리 서로를 모함하고 공동체 내에서도 파벌이 생기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학문적 견해 차이가 개인적 원한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심과 부정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이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질투와 욕심, 증오가 개인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성공에서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며, 욕심이 많은 사람은 협력보다는 경쟁만을 추구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며, 증오에 찬 사람은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 수 없고 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아고는 오델로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오델로와 데스데모나의 행복한 결혼을 파기했지만 결국 자신도 파멸했고, 리어 왕의 고네릴과 리거는 아버지의 재산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례로는 한 대기업에서 일하던 최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같은 기수로 입사한 동료가 먼저 승진하자 심한 질투심을 느꼈고, 그 동료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상사에게 근거 없는 고자질을 하는 등의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과는 과장해서 보고하고 다른 팀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려고 했으며, 후배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떠넘기면서도 성과는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그의 본성을 알게 되었고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승진에서도 제외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질투와 욕심, 증오는 원시 시대에는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런 감정들이 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협력과 상호부조가 더 중요한 시대이므로 이런 원시적 감정들은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독이 됩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부정적인 평판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질투와 욕심,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욱 빠르게 고립됩니다. 실천법으로는 첫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둘째, 내가 질투나 부러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건설적인 동기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세요. 질투심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써서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고 만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실천 과제로 이번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보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질투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동기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심이나 부러움을 느끼시고 그 감정 때문에 괴로우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며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이 명언은 미슈나 아보트 편 4장 1절에 나오는 벤 조마의 가르침으로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벤 조마는 2세기 초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한 판나임 시대의 학자로 본명은 시몬 벤 조마입니다. 그는 깊은 철학적 사고와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창세기의 천지창조 부분에 대한 명상으로 인해 높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탈무드에는 그가 창조의 신비를 깊이 사색하다가 정신적 황홀경에 빠져 현실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의 영성은 동시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자적인 토라 해석을 넘어서 우주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했고 이런 깊은 사색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통치하에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권력과 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겨졌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검투사 경기에서 보듯이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것이 영웅시되었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유대 사회에도 스며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유대 가치관보다는 로마식 성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 유대인들은 정치적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성공에 매달리거나 반대로 체념과 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벤 조마는 진정한 지혜와 힘과 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 성취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적 성장과 정신적 만족이야말로 참된 성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개인의 덕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관에 대한 혁명적인 제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 가르침은 외적 성취보다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거나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신을 통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웰빙 이론과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평생 철학자든 정치가든 일반 시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장에서 만나는 구두수 성공이나 빵집 주인, 어부나 농부와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듣고 배웠고, 이런 겸손한 자세가 그를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을 철저히 다스리며 국가를 통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고, 심지어 남북은 지휘관들에게도 개인적 존경을 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복수보다는 화해와 재건을 추구했고, 이런 놀라운 자제력과 포용력이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수십 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으며 값비싼 사치품보다는 독서와 학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돈 자체보다는 투자를 통해 배우는 과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처음에는 사업 경험도 전혀 없었지만 직원들을 포함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고객의 불만 사항에서도 개선점을 찾았고, 경쟁업체의 성공 사례도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고, 회사가 성장해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서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자신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인 학습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여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통제력은 전전두엽을 강화시켜 충동적 행동을 줄이고 장기적 목표 달성 능력을 크게 높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증과 불안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실천법으로는 첫째, 매일 한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일기나 메모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해보세요. 택시기사, 카페 직원, 동네 상점 주인, 청소하시는 분 등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배움의 소중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화가 나거나 충동적인 감정이 들 때 10초간 깊게 심호흡하고 한번 더 차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훨씬 현명하고 건설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동료의 작은 배려 같은 소소한 일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과제로 다음 주 동안 매일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점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화가 난 순간에 어떻게 자신을 현명하게 다스렸는지 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진정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진정한 지혜와 강함과 부유함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셨고, 그분에게서 어떤 소중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이렇게 탈무드의 5가지 명언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진정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나쁜 친구 하나가 좋은 친구 100명보다 해롭다는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를 얻었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보다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삼는다는 두 번째 명언으로 성장하는 관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쟁이와는 친구가 되지 말라는 세 번째 경고를 통해 신뢰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질투와 욕심과 증오에 사로잡힌 자는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네 번째 가르침으로 부정적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 조마의 현명함과 강함과 부유함에 대한 혁신적인 정의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일상에 꾸준히 실천하면서 우리는 독이 되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이 되는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욱 건강하고 진실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삶의 지혜에 관한 5가지 탈무드 명언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인간관계의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벤 조마의 현명함과 강함과 부유함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명언들을 일상에 꾸준히 적용하시면 독이 되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약이 되는 관계는 더욱 깊어져서 인생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명언에 관한 더욱 귀중하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자의 인간관계 명언과 현대적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 명언들을 실천해 보신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명언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여러분만의 인생 명언도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지혜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